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토스팟의 엘라스틱 그룹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그룹을 처음부터 만들어 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는 화면은 오토스팟의 관리 콘솔 화면이고요. 엘라스틱 그룹의 목록 화면으로 오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Create Elastic Group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유즈 케이스에서 여기 Empty Template의 Start from Scratch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처음부터 엘라스틱 그룹을 만들 수 있는 편집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엘라스틱 그룹을 처음부터 이렇게 일일이 구성하실 그런 시나리오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 좌측 하단에 보시면 임포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기존 이제 자원으로부터 임포트 해올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제이슨 파일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빈스톡의 환경으로부터 가져올 수도 있고,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나 혹은 기존 싱글 인스턴스나 혹은 다른 엘라스틱 그룹 혹은 ECS 클러스터 혹은 로드 밸런서에 있는 이제 EC2로부터 혹은 이제 상태가 유지될 필요가 있는 스테이트풀 인스턴스로부터 이제 임포팅 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진행해 볼 것은 그냥 처음부터 하나하나 제 관료들을 좀 채워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직 세팅스의 처음에는 이제 엘라스틱 그룹의 이름을 식별하기 쉽도록 이제 디스플레이 네임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엘라스틱 그룹을 줄여서 ESG from scratch라고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전은 이 인스턴스들이 프로비전 될 리전을 선택해야 되고요. 저는 노스 버지니아 리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크립션을 넣어서 이 엘라스틱 그룹이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는지 좀 내용을 넣어보도록 그다음에 커피서티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커피서티 세팅에는 기본적으로 인스턴스나 혹은 이제 vCPU로 커피서티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vCPU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제 vCPU 카운트가 이제 개수의 기준이 될 것이고 인스턴스의 기준이 될 것이고 뭐 vCPU가 뭐 두 개라고 한다고 하면은 두 개를 이제 타겟으로 하게 되면 vCPU가 두 개가 되는 것을 이제 맞춰서 인스턴스 타입을 고르고 이제 프로비전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근데 제일 간단한 것은 사실 인스턴스로 컴패서티 유닛을 맞추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vCPU를 쓰는 경우에는 vCPU 카운트를 가지고 이제 가용점별로 약간 가중치를 둬서 약간 디스트리뷰션을 할 때 뭐 어떤 인스턴스 타입을 어느 가용점에 더 가중치를 두고 프로비전 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인스턴스를 쓰면 이제 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겟이라고 하면 엘라스틱 그룹 생성되자마자 얘가 목표치로 가져갈 인스턴스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초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은 두 개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멈은 스케일 다운이 일어나더라도 최소 한 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개로 맞췄고요. 스케일 업이 일어났을 때 최대 10개까지 늘어나도록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디맨드 카운트하고 스팟 인스턴스는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온디맨드 카운트를 쓰셨을 때는 이제 인티저 밸류인 뭐 1이나 뭐 2, 3 이런 식으로 온디맨드 카운트를 명시적으로 넣으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금 타겟 카운트가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불합리한 설정까지 될 것 같고 지금 타겟 카운트가 두 개인 상태에서 하나를 온디맨드 카운트로 해보거나 혹은 스팟 인스턴스의 퍼센티지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팟 퍼센티지를 이제 90%로 하게 되면은 이제 90%는 스팟이고 나머지는 온디맨드 카운트로 이제 가져가는 그런 비율이 될 것이고 50으로 하게 되면은 반은 스팟 인스턴스고 반은 온디맨드 카운트가 될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라스틱 그룹에서 프로비전될 인스턴스의 라이프 사이클인 온디맨드 스팟 간의 그런 비율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일단 스팟 인스턴스를 100%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오리엔테이션은 어떤 인스턴스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를 이제 고르는 건데요. 어베일러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인스턴스의 가용성이 가장 긴, 그러니까 생명주의가 가장 긴 인스턴스 위주로 보는 것이고, 코스트는 가용성을 어느 정도 고려는 하지만 비용이 좀 더 이제 저렴한 가용성과 이제 비용을 같이 고려하였지만 여전히 이제 가용성을 이제 더 많이 고려한 그런 이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밸런스는 어베일러빌리티랑 코스트가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피스트는 가용성보다는 이제 비용이 더 저렴한 그런 인스턴스 타입을 하나를 일괄적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정책이고요. 저는 이제 생명주기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베일러빌리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 타임아웃이라는 것은 인스턴스를 교체하거나 스케일 다운을 할 때 기존 인스턴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스팟 인스턴스를 회수를 예측하는 평균 시간이 10분이고 최대는 15분이기 때문에 900초로 환산해서 이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00초 이상 넘어가게 되면 스팟 인스턴스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거의 없기 때문에 900초를 최대 타임아웃으로 걸어놓게 되고, 그 다음에 유틸라이즈 리저브드 인스턴스라는 것은 RI 인스턴스가 이제 있는 경우에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폴백 투 온디맨드라고 하는 것은 스팟 인스턴스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프로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옵션입니다. 메인테넌스 윈도우라고 하는 것은 온디맨드로 이제 폴백 투 온디맨드 한 다음에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다시 스팟으로 전환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정책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원스 어베일러블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바로 스팟이 가용한 경우에 넘어가겠다. 네번은 온디맨드 그대로 남겠다. 커스텀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난 일요일에 이 시간대에만 온디맨드로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커스텀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바로 넘어가길 원하기 때문에 원스 어베일러블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시게 되면 컴퓨터 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VPC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용하고자 하는 VPC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인스턴스의 OS 계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리눅스, 유닉스를 사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온디맨드로 이제 펄백을 했을 때 사용할 온디맨드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할 가용존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저는 최대한 고가용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많은 가용존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선택하고 그 안에 사전에 구성된 서브넷이 미리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체크박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기 이제 드랍다운 리스트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현재 No Data Available이라고 나오게 되는 이유는 밑에 스팟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선택한 인스턴스 타입과 가용존이 스팟 마켓이라고 하는 시장을 이루게 됩니다. 스팟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인스턴스를 이제 가져오기 위한 이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에 대한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 0점부터 90, 높게는 98점까지 생명 주기와 비용을 고려한 그러한 이제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할수록 더 많은 스팟 마켓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이런 스팟 마켓 안에서 이제 고가용성을 더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인스턴스 스펙에 맞는 그 사이즈를 이제 보셔서 인스턴스 타입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많은 스팟 마켓을 확보하시면 하실수록 좀 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제 런치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커먼 이미지를 쓸 수도 있고, 이제 별도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AMI가 있다고 하면 그 AMI를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뷰 AMI 디테일을 누르게 되면 AMI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참조해서 나중에 운영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태그 정보를 이제 넣으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AWS 콘솔에서 구분하고자 할 때 name이라는 키를 주로 많이 넣으시는데 엘라스틱 그룹, 네트워크, 배치 라는 이제 밸류로 이제 넣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큐리티 그룹은 이미 구성된 시큐리티 그룹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뭐 여러 개를 선택하셔도 되고 사용하고자 하시는 시큐리티 그룹을 알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키페어도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키페어를 구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디셔널 컨피규레이션은 선호되는 가용존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6개의 가용존이 있는데 이 중에 뭐 네트워크 상의 어떤 레이턴시라든지 혹은 데이터 센터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가용존이 있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하여서 6개 중에 저는 뭐 ABC가 마음에 든다, 어떤 퍼포먼스를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6개 중에 3개의 가용존에 좀 더 가중치를 두고 프로비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인스턴스 타입 중에서 좀 더 선호하는 인스턴스의 타입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IAM 롤은 이제 인스턴스가 프로비전 될 때 기본적으로 부여가 되는 권한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권한은 사전에 미리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것들을 이제 드랍다운 리스트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퍼블릭 IP는 이거는 이제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Associate Public IP라고 하는 것은 퍼블릭 IP를 구현하겠다. Do not associate public IP는 구현하지 않겠다. According to subnet default는 제가 선택한 서브넷의 정책에 따르겠다. 라는 의미가 되어 있고요. 테넌시에 대한 것은 AWS에서 제공하는 그 테넌시 정책과 동일합니다. 디폴트 테넌시냐, 데디케이트 테넌시냐. 디폴트는 이제 서로 공유가 되는 그러한 테넌시 정책이고, 데디케이트는 이제 다른 사용자와 그 버추얼 머신의 리소스가 공유되지 않는 하드웨어의 그 리소스가 공유되지 않는 그런 데디케이티드 테넌시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여기서 그냥 선택할 수 있는 편의 옵션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라스틱 IP라고 하는 것은 AWS 콘솔에서 엘라스틱 IP를 할당을 해야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AMI 오토 백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툴팁을 해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동으로 이제 AMI에 대한 스냅샷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같이 이제 붙어 있는 데이터 볼륨이 이제 EBS 볼륨도 같이 스냅샷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폐수가 발생했을 때 엘라스틱 그룹이 마지막으로 스냅샷을 뜬 데이터를 기준으로 새로운 인스턴스를 뜨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MI 오토 백업을 통해서 뭐 주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컨티뉴어스는 5분 단위고 시간 뭐 데일리, 위클리도 선택할 수도 있고, 커스텀 이제 크론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553 별별공사 이런 식으로 크론 익스프레션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EBS 옵티마이즈드는 이제 EC2 인스턴스가 뭐 EBS하고 네트워크 통신을 할 때 다른 이제 프로세스의 네트워크 퍼포먼스가 이제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EBS하고의 네트워크 통신을 향상시키는 방법인데, 이것도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편의 옵션 기능을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Add Detailed Monitoring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와치는 5분 단위로 EC2 하고 관련된 매트릭을 수집하지만 Add Detailed Monitoring 하는 것은 클라우드 와치의 모니터링 수집 기간을 1분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ssociate IPv6 이거는 AWS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EC2 프로비전 할 때 선택한 옵션 편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옵션들은 AWS 기본적으로 EC2를 론치할 때 선택하게 되는 기본적인 옵션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AMI 오토 백업만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별도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쉘 스크립트를 이용한다든지 혹은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어떤 이제 인스턴스가 이제 부트스트랩 할 때 같이 부트스트랩 되어져서 실행되어야 될 액션들을 이제 넣을 수가 있는데요. 뭐 어떤 서비스를 띄우는 용도로 이제 쓴다든지 혹은 어떤 바이너리 패키지를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유저 데이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셧다운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인스턴스를 교체하거나 혹은 다운스케일을 할 때 인스턴스를 종료시키기 전에 실행하는 스크립트를 넣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에이전트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에이전트 설치에 대한 가이드는 여기 런 모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세한 가이드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셧다운 스크립트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OS별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고요.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이제 유저 데이터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이제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스크립트를 넣어야 된다라는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이제 따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stateful 옵션이라고 하는 stateful 옵션이 있는데요. stateful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AMI 오토 백업하고 이제 중복이 되는 기능인데, 이거를 선택하게 되면 이 기능은 이제 요 루트 볼륨, 데이터 볼륨을 선택적으로
이제 유지하는 옵션은 사용하실 수가 없고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퍼시스트 루트 볼륨, 퍼시스트 데이터 볼륨 두 개를 다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은 위에 있는 AMI 오토 백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선별적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여기 스테이트풀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퍼시스트 루트 볼륨을 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스냅샷팅을 해서 마지막 이제 데이터의 IO가 없을 때 최종 스냅샷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AMI를 이제 만들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데이터 볼륨도 이제 똑같습니다. 리어태치 볼륨, 이제 스냅샷 백업이라는 두 가지 옵션이 있긴 하나 결론적으로 이제 결과는 똑같고요. 근데 리어태치 볼륨은 뭐냐면 그냥 이제 EBS 볼륨을 뗐다가 다시 붙이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이거는 가용존 하나의 경우에는 그냥 뗐다가 붙일 수 있지만 가용존이 여러 개 기존 인스턴스와 새로운 인스턴스가 서로 다른 가용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EBS를 그냥 뗐다 붙일 수 없고, 근데 마지막 EBS 볼륨의 이제 형상을 토대로 스냅샷팅을 해서 새로운 EBS를 새로운 가용존에 만들어서 다시 붙여야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같은 가용존이냐 혹은 이제 다른 가용존이냐에 따라서 얘가 알아서 해준다는 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냅샷 백업은 그냥 뭐 같은 가용존이든 다른 가용존이든 항상 주기적인 증분 백업을 해가지고 항상 새로운 이제 초기 스냅샷을 뜨는 게 아니라 증분 스냅샷을 통해서 항상 새로운 스냅샷이 이전 데이터를 참조하도록 해서 이 스냅샷팅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볼륨을 유지하는 옵션은 이제 두 가지가 있고, 이제 maintain private IP라고 하는 것은 private IP를 유지하는 방법이고요. private IP 풀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하시게 되면 해당 서브넷에 맞는 private IP를 얘가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넣게 되면은 이 해당 하나 이 private IP를 인스턴스가 교체돼도 이제 얘가 유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계속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 이 풀 안에서 계속 셀렉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명시한 private IP보다 인스턴스 요구되는 인스턴스의 개수가 초과하게 되면 그 서브넷 안에 레인지 안에 있는 또 다른 IP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얘가 해주고요. 그리고 인스턴스가 교체돼도 그 안에서 계속 인스턴스의 프라이빗 IP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옵션이 이 스테이트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드 밸런서 이제 메뉴가 있는데요. 로드 밸런서 이 탭에서는 내가 인스턴스가 죽거나 혹은 새로 띄울 때 항상 이제 연계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로드 밸런서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클래식 로드 밸런서가 없고 ALB와 NLB만 있기 때문에 지금 타깃 그룹이 여기 나와져 있는 거고요. 여기서 내가 새로운 인스턴스가 띄어질 때 알아서 오토 레지스터를 해주었으면 하거나 혹은 알아서 인스턴스 터미네이션 될 때 커넥션 드레이닝을 하기 원하시면 여기에다가 로드 밸런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실 베스트 프랙티스는 엘라스틱 그룹과 로드 밸런서를 같이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왜냐하면 리퀘스트를 받는 엔드포인트가 이제 로드 밸런서가 되어야 되고, 그 안에서 라우팅이 라운드 로빈이든 이렇게 일어났을 때 트래픽을 받는 이제 주체가 되는 인스턴스가 이제 곧 회수될 이제 대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커넥션 드레이닝이 일어나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직접 엘라스틱 그룹이 관장해서 다운타임 없이 서비스를 위해서 인스턴스 교체를 한다든지 스케일 다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엘라스틱 그룹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 로드 밸런서를 선택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 힐링인데요. 오토 힐링은 기본적으로 적용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EC2를 기본 오토 힐링 옵션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EC2라고 하는 오토 힐링 옵션은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EC2 시스템 헬스 체크가 있습니다. 그걸 따르겠다는 것이고요. 여기 헬스 체크 그레이스 피어리어드라고 하는 것은 헬스 체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주는 유예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00초를 기본으로 주고요. 왜냐하면 인스턴스가 새로 부팅해서 헬시한 상태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후에 헬스 체크를 통과하거나 통과하지 못한 거에 대한 유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레이스 피어리어드 유예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헬시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헬시한 상태가 된 이후에 언헬시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면 언헬시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거를 바로 터미네이션 하는 게 아니라
언헬시한 상태로 얘가 유지될 수 있는, 터미네이션 되기 전에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거는 이제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나는 언헬시한 거는 무조건 60초 안에 나는 타임아웃을 걸고 터미네이션 하겠다라고 하면은 60초로 보실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헬스 체크를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300초로 하는 게 이제 보통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드 밸런서를 만약에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오토힐링 옵션에 이렇게 로드 밸런서에 헬스 체크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옵션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연계하는 서비스가 뭐냐에 따라서 헬스 체크를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토힐링이 결국에는 하게 되는 것은 언헬시한 그런 인스턴스가 발견되면 새로운 이제 건강한 인스턴스를 교체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옵션의 궁극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션스로 가시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 빈스톡도 있고 코드 디플로이, 도커섬, ECS, 아무튼 이 엘라스틱 그룹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는 인티그레이션 하는 용도에만 이제 특별한 유즈 케이스에 이제 사용하시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이제 인티그레이션 항목별 튜토리얼은 별도로 이제 다룰 테니까 다른 튜토리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넥스트를 누르시게 되면 스케일링 폴리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겟 스케일링 폴리시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심플 스케일링 폴리시와 다르게 특정 매트릭을 계속 추적해서 그 목표치를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매트릭을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 난 평균 60%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유지하겠다 라고 한다는 것의 의미는 인스턴스의 개수를 이 목표치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스케일 업 앤 다운 하겠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쿨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스케일 업이 일어났구나, 스케일 다운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그 쉬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면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스케일 업을 하거나 다운을 하게 되면 이제 스케일 업 한 다음에 내가 스케일 업한 인스턴스의 이 퍼포먼스가 현재 트래픽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거든요. 그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게 이 쿨다운 이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저희는 이제 프리딕티브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알고리즘을 적용한 이제 머신러닝 오토 스케일링인데, 왜냐면 사람이 이걸 타겟 밸류를 계속 그때그때마다 바꿔주게 되면은 사람에 의한 값은 언제나 그 오차가 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프리딕티브 오토 스케일링 하게 되면 이 스케일 업 앤 다운한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이 머신러닝이 알아서 이 타겟 밸류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제 좀 관찰만 하고 싶을 때는 프리딕트 올리를 하시게 되면 그냥 관찰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고, 프리딕트 앤 스케일을 누르시게 되면 예측과 동시에 이 타겟 밸류를 얘가 알아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타겟 스케일링, 어떤 특정 목표를 가지고 스케일 업 앤 다운을 하겠다는 의미인 거고요.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매트릭은 요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타겟 스케일링을 사용하시지 않으실 거면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는 스텝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심플 스케일링이라고 부릅니다. 크게 업 스케일링 폴리시와 다운 스케일링 폴리시로 나눠져 있고요. 그 안에 구성상은 동일합니다. 업 스케일링 폴리시는 이제 눌러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디폴트 네임이 들어가게 되고, 매트릭을 가져오는 클라우드 소스는 AWS 클라우드 와치를 사용하실 것을 이제 권장드리고요. 멀타이 스펙트럼은 저희가 아직은 론칭하지 않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AWS 클라우드 와치를 쓰겠다는 의미는 거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매트릭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3개, EC2 CPU Utilization, ELB Latency, EC2 Network Out에 대한 것을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혹은 그 이외에 다른 네임스페이스의 매트릭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AWS 어플리케이션 ELB, AWS EBS, 기타 등등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건 다 AWS에서 클라우드 와치에서 제공하고 있는 네임스페이스입니다. 네임스페이스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거는 이제 AWS에 들어가서 다큐멘테이션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나는 지금 디폴트로 클라우드 와치가 제공하고 있는 네임스페이스가 아닌 다른 걸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클라우드 와치에서도 별도의 커스텀 매트릭을 게시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AWS 클라우드 와치에서 퍼블리싱 하신 다음에 여기 커스텀 네임스페이스에서 커스텀 네임스페이스를 넣으시고 별도로 퍼블리싱 하신 매트릭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튜토리얼에서 제가 보여드릴 것은 그냥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이용한 스케일링 업앤다운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퍼센티지가 50% 이상을 넘어섰을 때 나는 인스턴스 한 개를 추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액션이 가능하고요. 이 디멘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매트릭을 그룹핑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EC2 CPU 유틸라이제이션 자체에 대한 매트릭은 EC2 단일 하나에 대한 매트릭이 될 수 있고, 혹은 어떤 그룹핑 조건에 의해서 어떤 군집화된 EC2 자체 평균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될 수도 있고, 보통 오토 스케일링 그룹의 명을 따라서 이 CPU 유틸라이제이션의 평균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룹핑 할 수 있는 집계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디멘션으로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디멘션은 이제 여러 개가 추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인스턴스별로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이제 요 임계치를 넘어서는 단 하나의 인스턴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요 스케일링 펄러시가 적용됐으면 하기 때문에 저는 인스턴스 아이디를 디멘션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로 넘어가게 되면 요 인스턴스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 하나가 그냥 50%를 초과할 수도 있고, 혹은 평균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통계를 적용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전략을 정해야 되는데, 뭐 맥시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에버리지로 이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버리지를 선택하게 되면 이 엘라스틱 그룹 안에서 프로비전 된 인스턴스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CPU 유틸라이제이션의 평균 값이 이 오퍼레이터의 조건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one consecutive period of 5 minutes 하게 되면 5분이죠. 5분을 넘어서는 동안 그러니까 평균 값이 이 CPU 유틸라이제이션 여기 엘라스틱 그룹 안에 있는 모든 인스턴스들의 평균 값이 50%를 넘어선 그 임계치를 넘어선 그 상태가 5분 이상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트리거하겠다, 스케일링을 트리거하겠다. 그리고 쿨다운을 300초를 가져가겠다. 저는 여기 좀 극단적으로 가기 위해서 60초, 최소값이 60초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평균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50%를 넘어서게 되는 상태가 5분 이상 지속되면 나는 스케일업 하겠다라는 정책을 먹였고요. 그 다음에 다운 스케일링 펄러시를 또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EC2의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바탕으로 하게 될 거고요. 이거는 30% 미만으로 가게 되면 나는 인스턴스 한 개를 줄이겠다. 디멘션은 인스턴스 아이디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 탭으로 가서 평균치가 이제 오퍼레이터죠. 오퍼레이터라 하면 이것보다 같거나 작을 때, 그러니까 30%보다 같거나 작을 때 평균치가 30%보다 같거나 작을 때, 그리고 그 상태가 5분 동안 지속된다라고 하면 나는 스케일 다운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일 정책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다운 할 때 터미네이션 팔러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인스턴스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인스턴스를 먼저 다운 스케일 할 것인가, 그 정책인데요. 네, 이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여기 런모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 팔러시는 뭐냐면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애를 먼저 다운 스케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용성이 지금 스팟 마켓 가용성이 좋지 않은 인스턴스를 다운 스케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앞서 설정한 그 스트래터지를 검색합니다. 뭐 아라 인스턴스, 뭐 온디밴드 인스턴스, 유지해야 될 온디밴드 인스턴스,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서 아라이하고 온디밴드 대신에 스팟 인스턴스를 먼저 다운 스케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려하는 것이 AMI 스테이터스가
가장 오래된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다운스케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MI 스테이터스를 봐서 이제 인스턴스가 좀 오래된 것들, 인스턴스가 생성된 지 가장 오래된 것부터 이제 터미네이션 하는 게 디폴트 팔러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선택 항목 중에서 뉴이스트 팔러시가 있었는데, 뉴이스트 팔러시라고 하는 것은 1, 2, 3, 4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5번이 다른 건데, 5번은 이제 가장 최근에 인스턴스부터 먼저 끄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여서 이제 펄리시를 적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링입니다. 스케줄링은 이 스케일링 펄리시와 다르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데브 스테이지로 이 엘라스티크를 구성했다, 나는 퇴근 시간 이후에는 쓸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은 타겟을 0으로 맞추게 되면, 얘가 특정 시간이 되면 목표치를 0으로 맞추게 되고 미니멈, 맥시멈도 다 0으로 맞추게 됩니다. 그런 익스프레션은 예를 들어서 미닛은 0으로 하게 되고, 아워는 저녁 7시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랑 여기 UTC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달 매일 UTC 기준으로 오전 10시니까 9시간을 더하게 되면 저녁 7시가 되겠죠.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가 되기 때문에 저녁 7시가 되면 타겟을 0으로 맞추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이제 그 시간대가 되면 내가 알아서 이제 스케줄을 하게 됩니다. 그 애드 태스크를 해서 여러 개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또 출근을 했을 때 나는 또 한 개 인스턴스가 프로비전 되고 미니멈 1개, 맥시멈 10개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출근 시간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기다가 이제 밤 11시가 됐기 때문에 오전 8시가 되겠죠. 플러스 9를 하게 되면 오전 8시가 이제 출근 시간을 하게 되면 오전 8시가 되면 이 액션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요 스케줄 태스크가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태스크는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오토매틱 디플로이먼트는 이제 여기 안에서 블루그린 배포를 알아서 하게 되는 거고, 클러스터 롤은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 이제 롤링을 하는 거고, 스케일업은 이제 특정 시간에 인스턴스를 몇 개를 추가를 하겠다. 스케일 다운은 특정 시간에 이만큼 스케일 다운을 하겠다. 그 퍼센티지 업은 나는 이 퍼센티지만큼 스케일 업을 하겠다. 퍼센티지 스케일 다운은 난 이만큼 스케일 다운을 하겠다. set stateful capacity range는 이거는 아까 이제 보여드린 stateful 옵션을 먹였을 때 stateful 액션 타입을 정하셔야 그 스냅샷팅이라든지 AMI라든지 private IP 유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동작을 하고요. stateful 라이프 사이클은 뭐냐면, 리사이클은 뭐냐면 한 바퀴 이제 돌리는 겁니다.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인스턴스를 다시 죽였다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 최종 리뷰 화면에서 이제 서머리를 보는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앞서 구성한 제너럴 컴퓨트 스케일링에 대한 서머리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제이슨 형태로도 이 구성을 볼 수가 있고, 이 제이슨 안에서도 밸류를 편집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슨 형태로 제공하는 이유는 저희가 또 API 형태로 이제 조작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리퀘스트 파라미터로 이거를 참조하실 수 있게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해서도 이 엘라스틱 그룹을 CRUD 형태로 조작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테라폼으로도 언제든 조작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테라폼 템플릿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서머리로 돌아와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가 설정한 값대로 엘라스틱 그룹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성공했다고
확인했다라고 하는 확인 버튼을 이제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바로 엘라스틱 그룹 상세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제가 최초로 타겟을 이제 2개로 맞춰놨기 때문에 인스턴스 2개를 프로비전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설정한 모든 값들에 대한 기본적인 중요한 이제 자원 정보들을 여기에 보여드리게 되고, 인스턴스 탭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현재 프로비전 중인 인스턴스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선호하는 인스턴스 타입으로 설정했던 M4 라지와 M3 미디엄이 현재 선택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용전도 ABC를 제가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 A하고 C에 선택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스케일링 매트릭에 대한 정보는 5분 단위로 수집이 되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완전히 부팅이 끝난 다음에 인스턴스에 대한 그런 매트릭이 수집이 되고 난 이후에 5분 이후에나, 그러니까 프로비전 하는데 5분 걸리고 매트릭 수집하는데 5분이 걸리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뒤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CPU 유틸라이제이션도 마찬가지고요. 네, 코스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른 튜토리얼에서 이제 엘라스틱 그룹 상세 정보 이야기라고 하는 그 튜토리얼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을 것이고, 디플로이먼트도 그 액션스 메뉴를 설명하는 튜토리얼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팟 마켓이나 로그에 대한 상세 정보 이야기도 이제 다른 이제 튜토리얼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인스턴스 2개가 이제 프로비전 된 걸로 확인할 수가 있고, 네, 해당 인스턴스를 누르게 되면 AWS 콘솔에 이제 EC2를 이제 관리하는 콘솔로 넘어가게 되고, 현재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로그인을 해야 되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네, 현재 인스턴스가 프로비전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AWS EC2 패스 체크를 말씀드린 게 이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시스템 스테이터스 체크가 있고 인스턴스 스테이터스 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 EC2가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인스턴스 세팅에 들어가 보시면 뷰 체인지 유저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저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엘라스틱 그룹에서 설정한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얘가 실제로 부스트랩 하게 되면서 그 액션들을 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get 시스템 로그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로그가 생성이 되면 보여지게 됩니다. 현재는 아예 부팅이 다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이제 제가 들어가서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키페어를 사용해서 인스턴스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키페어를 이제 SSH add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를 썼기 때문에 EC2 유저가 유저 네임일 거고, 이 퍼블릭 IP를 참조해서 SSH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라스틱 그룹을 통해서 프로비전의 인스턴스가 뭔가를 제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실행을 했는지 부스트랩 액션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로그를 이제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로그 이제 디렉토리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이닛 로그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이닛 로그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클라우드가 이니셜라이즈 하면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작업들을 이제 실행하게 되는데, 여기 안에서 뭔가 에러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디버깅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이닛 아웃풋 로그가 이제 아웃풋 로그를 보면서 뭔가 바이너리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설치가 되었고, 뭔가 제가 이제 유저 데이터에 뭔가를 넣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의도된 대로 뭔가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아웃풋 로그들을 이제 확인하시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을 이제 추가로 이제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스테이터스 체크를 이제 통과한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리프레시를 해보면
헬스 체크가 이제 동기화가 곧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EC2 스테이터스가 언노운으로 될 것이고, 이게 만약에 언헬시한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보시면은 이 엘라스틱 그룹이 수행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오토 힐링도 있고, 뭐 스케줄링도 있고, 스케일링도 있고. 그래서 오토 힐링이 지금 켜져 있기 때문에 언헬시한 상태의 인선스가 있으면 얘가 알아서 EC2를 계속 교체를 할 것입니다. 헬스 체크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헬스 체크 그레이스 피어리어드와 그리고 언헬시 듀레이션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 이제 교체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수행할 수 있는 액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디태치를 하게 되면 인스턴스를 바로 터미네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락을 걸게 되면 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 10분 동안 네, 지금 방금 인스턴스 하나가 없어졌는데 제가 다운스케일 액션을 걸어놨죠. 지금 보면은 오토 스케일링 펄러시 네임 다운 스케일링이 스레시 홀드가 지금 30% 지금 관찰된 게 5%이기 때문에 다운 스케일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스케일링 이제 매트릭을 보면 다운 스케일링, 업 스케일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운 스케일링을 보면 지금 관찰된 매트릭이 5.9죠. 근데 지금 30% 미만이면은 얘가 이제 다운스케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서 얘가 지금 다운스케일을 내렸고요. 그래서 지금 인스턴스가 하나만 남은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일 다운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인스턴스를 이제 생성을 해보았고,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이제 인스턴스 카운트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CPU 유틸라이제이션에 대한 이런 이제 매트릭 정보도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스턴스 하나가 남은 이유는 제가 미니멈 지금 매니지 커피서티를 확인을 해보면 미니멈을 1로 맞춰놨습니다. 지금 다운스케일 펄러시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운스케일이 되지 않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인스턴스가 이제 포텐셜 대비 74% 정도 비용 절감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처음부터 이제 엘라스틱 그룹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